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연말이라 바쁘시고 오늘은 또 불금이라 더 바쁘신 그런 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전에 구독자분들께 산타페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가솔린 모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협찬을 긴급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승차가 녹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반 출고 모델에도 녹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빠르게 지원을 구독자분들이 해주시고 5대를 점검해서 나름 산타페는 품질 초기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획을 한 의도가 뭐냐면 자동차는 다른 소비재와 달라서 한번 출고를 하게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하게 되는 특수 소비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품질과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열화, 그로 인한 품질 저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움직이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가 됐고 또 어떤 재료로 어떤 물속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장기적인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승기를 볼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시승기들이 현재 전문 채널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뭐 이렇게 시승기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승기들이 출고되지 얼마 안 된 신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차일 때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시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출력이라든지 뭐 그 외에 그 자동차의 뭐 내장, 인테리어 그리고 또 기능적인 부분 이런 거 외에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품질 열화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저희가 노트기어를 통해서 노트북 내구성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구성도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처럼 뭐 던져보고 뭐 깨트려보고 이래서 알 수 있는 거면 뭐 요 정도의 내구성이면은 뭐 이런 환경을 상정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동차는 일단 뭐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구성을 테스트한다는 게 뭐 들었다가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내구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리는 환경에서 차대차 그리고 또 지형지물이라든지 뭐 콘크리트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상에 의해서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손상이 발생하고 거기 탑승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계측 장비라든지 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된 어떤 기관 내에서 이거를 별도로 시행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도 한번 뭐 떨어뜨려 보고 뭐 달리는 자동차에서 또에 따른 충돌 실험을 통해서 탑승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은 입장인데 뭐 여력이 되면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만 모든 차종을 뭐 다각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자동차가 출고된 시점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지났을 때 이 자동차들의 어떤 그 녹 상태라든지 또 부품의 열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추적해서 과연 초기 품질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의 품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 작업이 전국적으로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과도한 양이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난 차와 지나지 않은 차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그런 실정인데 뭐 염화칼슘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녹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녹 방지 코팅을 잘한 모델의 경우라면 뭐 염화칼슘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더라도 뭐 그거를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그 구독자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차들을 통해서 실제 출고되는 차들의 품질 열화 그리고 또 뭐 녹방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추적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7년 1월, 2월에 그랜저 IG를 한 2,000km 정도 주행한 아주 신차 상태의 렌터카를 가지고 리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부를 들어서 봤을 때 한 2,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머플러와 허브 쪽 그리고 또 군데군데 녹들이 눈에 상당 부분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으면 여기 몇 년, 한 4, 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상당히 서걱서걱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냈었고 결국 그런 경험 때문에 산타페 시승을 할 때 이거 시승차를 출고한 거라서 그래서 녹이 없나? 뭐 이런 의혹을 좀 가졌었던 건데 그럼 과연 그랜저 IG가 이제 출시 시점 대비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지난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IG의 그 마감 품질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는지 아니면 저희가 초기에 발견했던 그런 상태 그대로 그냥 유지되어 왔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오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솔린 모델 가지고 계신 분이나 뭐 하이브리드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출고 시점에서 한 2년 정도 지난 모델 그리고 출고 시점에서 한 1년 정도 지난 모델 그리고 최근에 한 몇 개월 안 된 그 신차 상태의 모델 이렇게 해서 주행 거리별 좀 다양한 샘플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년 된 모델, 1년 된 모델, 그리고 최근 몇 달 안 된 신차 상태의 모델, 이렇게 해서 한 5대에서 6대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부의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녹 진행 상태는 어떤지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품질 추적하려면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야 되고, 촬영을 해야 되고, 또 편집을 해야 되고, 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팔려나가는 차들, 사용자층이 두터운 차부터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현대차들을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당분간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 구조가 그렇습니다. 1등 업체가 가격을 내리면 따라오는 업체들도 내려야 되는 거고, 1등 업체가 품질력을 높이면 따라오는 업체도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1등 업체가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고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불평불만 없이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우리는 잘 알아서 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게 아니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1년, 2년, 심지어는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특수 소비재이기도 하고,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과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소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가격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필수 소비재긴 하지만 정말 한 번 살려면 큰 마음 먹고 사야 됩니다. 아직은 재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비싼 소비재예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 단순히 초기 품질이라든지 기능적인 측면, 디자인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제품은 과연 가격에 걸맞는 재료가 사용됐는지, 그리고 오래 사용해도 초기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어떤 설계가 적용됐는지, 마감 처리가 잘 되는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여야무야 넘어가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계속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현명해야 기업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국 브랜드의 차들을 보면 국내 소비자들을 상당히 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품 기획들을 많이 하게, 상품 기획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그 로컬에 맞는, 현지에 맞는 현지 전략을 해야 되는데 미국 브랜드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 GM 같은 경우인데, GM 쉐보레라든지 캐딜락 보면은 미국에서 세팅된 상태 그대로 들여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환경과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동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동적 소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환경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나 TCU, ECU 정보들을 변경을 해서 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불합리한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을 합니다. 뭐 TCU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쭉 뻗은 고속도로라든지 장시간 GT 투어 환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변속이라든지 뭐 초반에 빠릿빠릿하게 변속이 진행돼서 경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세팅이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곳곳이 정체 구간이고 뭐 짧게 이동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빠른 변속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소비자들이,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CU를 좀 늘어지게 GT 성향에 맞게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 짧게 경쾌하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차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변속기가 왜 이렇게 늘어져? 무슨 슬립이 나는 것 같아. 이거 뭐 변속 한번 하려면은 그냥 뭐 다음 코너 들어갈 거 예상하고서 미리 해야 되니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CTS-V나 ATS-V, 뭐 까마로를 서킷에서 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서킷에서 한 랩을 소화하고 2랩째 들어가니까 벌써 유온이 130도, 140도를 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세팅이 모양이야?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온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온도까지는 몇 %만 돌게끔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펌웨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런데 미국에서는 잦은 변속을 하거나 뭐 RPM을 아주 빠르게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기 때문에 팬을 계속 적극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그 펌웨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8도까지는 30%까지만 팬이 돌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속이 잦고 RPM 사용 구간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유온이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콜벳이라든지 뭐 CTS-V, ATS-V, 뭐 까마로 타시는 분들이 보면은 유온이 왜 이렇게 빠르게 오르지? 우리나라 사용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펌웨어에서 팬이 돌아가는 그런 퍼센트만 30%에서 지금은 108도까지는 30%까지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50% 정도로 조정을 하거나 뭐 로컬에 맞게 좀 더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서킷을 한 2-3랩 정도 돌아도 유온이 뭐 갑작스럽게 140도, 150도 올라가는 그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그대로 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은 사실과 다른 어떤 정보를 얻게 되니까 뭐 그렇게 원래 출고된 상태 그대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그 현재 전략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들 압박해야 돼요. 야, 니네들은 왜 우리나라에서 차를 팔 때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냐?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려면 그거 좀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게 되면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수준이 높은데 야,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안단 말이지? 야, 이거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하나를 바꾸다 보면 다른 부분도 그냥 출시하려다가 야, 이번에도 지적받는 거 아니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품질 추적 조사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소비자들이 이제는 하부도 들여다보네. 이제는 2, 3년 지난 차들이 녹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것도 보네. 뭐 염화칼슘을 맞았는데 어떤 차는 녹이 있고 없고 이것까지 비교해 보네. 이거 그냥 겉만 번지를 하게 되면 안 되겠는데. 네, 경종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경종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현명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제조사들도 소비자들에게 그런 품질 높은 차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력이 되는 대로 차종을 계속 넓혀나가서 2, 3년 된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유주도 차들을 점검을 해서 뭐 어느 정도 그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뭐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확인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까지 깨어 살피고 있다는 걸 제조사들에게 알리게 되면 제조사들도 더 이상 소비자들은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사면 되지. 뭐, 니들이 뭐 돈만 내면 되지. 네,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이번에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품질 추적 조사 대상은 그랜저 IG입니다. 그랜저 IG 출고된 지 2년 넘은 모델, 1년 넘은 모델, 그리고 1년 안쪽 뭐 몇 개월 정도의 신차 상태의 샘플들을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5대에서 6대 정도 출고별, 주행거리별 선정을 해서 출고 시기별 자동차의 모든 동진행 상태, 뭐 마감 상태 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랜저 IG가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이 점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뭐 바쁘시지만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잦은 술자리 너무 무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희도 12월에는 이제 사무실도 이전을 해야 되고 또 내년 2019년을 어떻게 또 잘 보낼 것인지 저희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해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주시는 가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저희가 힘차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